다음 이어서 발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민의 실내 배달 로봇 적용 사례에 대한 주제를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발표는 우한 형제들의 김요섭 실장님이 담당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한 형제들에서 로봇 사업실을 맡고 있는 김요섭입니다. 이렇게 로봇 관련된 정말 전문가분들이 많이 모시는 자리에 이렇게 저희가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얻게 돼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도 많은 로봇 관련된 제조업체들하고 제네콜 같이 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로봇 업체들과 함께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지 제가 특히 이제 실내 배달 로봇 적용 사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배달 로봇 시작했던 그 시작을 좀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2017년도에 이 배달 로봇에 대해 저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굉장히 좀 초라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전혀 상관없는 사업 개발 쪽 한 명하고 제품 디자이너 한 명으로 처음에 고려대학교에 있는 정준우 교수님하고 저희가 산학으로 시작했었고요. 그때 당시 저는 그냥 기술 자문으로 참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도에 저희가 이제 배달의 배민 8주년 이제 행사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미래와 경쟁하자라는 캐치프라이즈로 앞으로의 이제 미래의 배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비전 영상을 선포하면서 저희 회사가 이제 배달 로봇에 대한 비전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8년 10월 달부터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가 이제 로봇 딜리버리 셀로 체험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로봇 딜리버리 셀장을 맡게 되면서 시작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로봇 제조사는 아니다 보니까 일단 국내와 해외에서 잘할 수 있는 로봇 제조사를 찾기 위해 좀 많이 노력했습니다. 당시에 2018년도만 해도 솔직히 서비스 로봇에 대해서 특히 배달 로봇에 대해서 저희가 하려고 했을 때 국내 많은 로봇 관련된 업계 분들이 저희한테 왜 굳이 힘든 서비스 로봇을 하려고 하느냐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어요. 왜냐하면 서비스 로봇은 아무래도 아직은 사용자와 함께 사람과 함께 같이 공간에 있어야 된다 보니까 아직도 위험할 수 있고 아직 돈이 안 되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원래 국내 로봇 제조사들과 많이 컨택했지만 당시에는 저희가 원하는 서비스 로봇, 배달 로봇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국내에서 좀 적합한 로봇 제조사를 찾기 어려웠고요. 또 저희가 또 해외로 열심히 다니는데 해외 제조 로봇 제조사들도 좀 많은 문제박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2018년도랑 지금은 또 많이 다행히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국내에서 좋은 일단 로봇 제조사 협력사와 함께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2018년도에 저희가 정말로 같이 일할 수 있는 로봇 제조사들이 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가 처음에 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그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것처럼 종이 박스를 마치 로봇처럼 만들고 만약에 이 종이 박스로 만든 이 로봇이 정말 실제로 로봇 배달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봇을 배달해 준다면 사용자한테 어떤 가치를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제가 종이 박스로 계속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검증하는 작업부터 먼저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저희 회사 일하는 방식은 처음에 일단 뭐 로봇이 없다 하더라도 일단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고민해보고 그 방법을 찾아서 계속 시작했던 게 저희 처음에 시작했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배민이 왜 도대체 실내 배달 로봇 서비스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일단 매년마다 보면 지금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음식 배달이 많이 증가가 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부터도 굉장히 음식 배달과 특히 이제 온라인 이커머스가 굉장히 많이 보편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로 택배 물량이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만 해도 48% 택배 물량이 급증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20% 이상씩 계속 전 세계 택배 물량이 굉장히 급증했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더 많은 택배 물량과 음식 배달이 굉장히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자료를 보면 2030년도가 되면 한 전 세계 택배 물량 자체가 한 298억 개 정도, 전체 시장이 한 796조 정도의 시장이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커지는 시장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안에는 그러니까 배달의 민족에서 일어나고 있는 주문수만 봐도 작년에만 해도 저희가 월 주문수가 한 2,800만 건이라고 저희가 발표드렸었는데 최근에 또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월 주문수가 한 5천만 건 정도가 됩니다. 한 달에 월 주문수가 5천만 건이 된다고 치면 거의 저희 나라에 계신 한 분 계신 인구 수만큼 계속 주문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더 많은 주문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 음식 배달이나 택배 물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최근에 리서치 결과를 보면 앞으로의 2030년 정도가 되면 이 전체 택배 물량에서 한 20%는 앞으로는 로봇이 배달하는 시장이 올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50조의 시장이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배달 로봇을 고민하게 됐던 거는 저희 안에 있는 내부 데이터를 좀 봤는데 실제로 배달의 주문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어떤 이제 그 건물 유형들을 보면 아주 굉장히 큰 대단지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대형 캠퍼스 아니면 주로 이제 사무실 같은 게 굉장히 주문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이런 아파트 단지라든지 아니면 대형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라이더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는 기피하시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넓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파트 동수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또 엘리베이터를 타고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시간도 마찬가지로 전체 배달 시간 중에 한 20분 중에서 한 10분 정도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 시간이 허비가 되기 때문에 실제는 아파트나 캠퍼스 같은 게 굉장히 많은 주문이 있지만 라이더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회피하는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계속 배달이 많이 생기면서 또 새로운 많은 이슈들이 또 많이 생겼습니다. 점점 배달하기 라이더분들이 직접 배달하시기 굉장히 힘든 환경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새로 나오는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라이더분들이 이제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를 탄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엘리베이터를 타실 경우에는 신분증을 신분증을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최근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뭔가 낯선 라이더 분들이 배달해 주는 거에 대한 굉장히 꺼려하는 현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굉장히 택배 물량이나 아니면 이제 음식 배달 수가 점점 많아지면서 라이더 분들에 대한 수급에 대한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도부터 2018년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혁신적인 기술에 얘기할 수 있는 AI 로봇으로 좀 더 라이더분들을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저희가 배달 로봇을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진지하게 2018년도부터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희 말고도 실제 해외 사례를 좀 간단히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드리면 해외에서 가장 지금 현재 배달 로봇을 가장 잘하고 있는 회사를 꼽으라고 하면 스타쉽 테크놀로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스타쉽 테크놀로지는 이미 2014년도부터 자율주행 배달 로봇 서비스를 이미 시작했고요. 스타쉽 테크놀로지의 가장 좀 특징은 로봇을 제조하는 제조사이면서 또 어떤 음식 배달을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 서비스도 같이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미 실제로 미국 안에서 많은 캠퍼스하고 그다음 서비스 지역에서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저희가 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부분은 뭐냐면 로봇으로 배달했을 때 배달비를 한 1.99불 정도 배달료로 받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배달을 해보면 만약에 사람이 배달했을 경우에는 팁까지 포함해서 보통 한 10불 정도를 받고 있는데 10불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5분의 1 정도 가격이 되는 1.99불로 로봇 배달료를 지금 현재 받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 주문수를 쌓고 있습니다. 스타쉽 테크놀로지에서 이 배달 로봇 서비스를 하면서 그러니까 배달 로봇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특징들을 좀 뽑아서 그들이 발표했던 게 있는데요. 그 배달 로봇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좀 특징적인 사례들은 여기서 이제 탑업 쇼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매일매일마다 먹는 우유라든지 빵 같은 경우에 떨어지면 미국 같은 거에 다시 한번 내가 차를 타고 큰 마트를 가서 사야 되는데 그런 주문이 생길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배달 로봇을 시키는 주문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계란이라든지 아니면 빵, 우유 같이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런 식품품류에 대한 주문들이 굉장히 배달 로봇으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캠퍼스에서 할 때는
특히 캠퍼스에 있는 학생들이 아침에 식사를 하는 용도로 배달 로봇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넓잖아요. 지금 보이신 그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스타쉽이 현재 서비스했던 사례가 있는데, 조지 메이슨 대학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서비스했던 건대보다도 8배 더 큰 사이즈입니다. 그 큰 사이즈의 학생들이 아침에 기숙사에서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리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배달 로봇으로 서비스했을 때 확실히 학생들이 아침 식사용으로 굉장히 많이 시켰다라는 이런 유즈 케이스를 로봇으로 배달하는 걸 통해서 새롭게 발굴했던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 영국에서 하고 있고 다양한 지금 지역에서 스타쉽 테크놀로지가 배달 로봇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라이더분들이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형태로 지금 현재는 스타쉽 테크놀로지가 지금 현재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포스트메이츠라고, 포스트메이츠는 배달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저희처럼 음식 배달을 중개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포스트메이츠를 우버가 이제 지난 7월달에 인수하게 됐는데요. 이 포스트메이츠도 마찬가지로 저희와 비슷하게 배달 로봇 서비스를 이미 했었고, 2018년도 12월달에 반자율주행을 움직이는 서브 로봇을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스카우트는 아마 다들 많이 이제 기사로 통해 많이 아실 것 같고요. 근데 아마존 스카우트도 2019년 3월부터 시작하긴 했는데, 최근에는 그 테스트하는 지역들을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워싱턴 지역에서 하다가 또 이제 캘리포니아 어바인에서 하고, 그다음에 아틀란타와 뭐 플랭클린에서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서는 영국에서도 지금 아마존 스카우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스카우트 관련된 인력들을 리크루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존도 지금 현재 이런 스카우트 배달 로봇 서비스를 굉장히 차근차근 잘 준비하면서 계속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많은 정부에서 도와주셔서 저희 한국에서도 해결해 나가고 있는데, 규제 관련해서 저희가 좀 벤치마킹에서 볼 수 있는 사례가 에스토니아 사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에스토니아 나라에 있는 도로교통법 안에 이미 배달 로봇이 하나의 그 구성 요소로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운전면허 시험 안에 배달 로봇에 관련된 문제가 들어가져 있고요. 제가 보여드렸던 이 질문은 실제로 에스토니아에서 운전면허 시험에 나오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에스토니아에서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많이 해결하고 고민하고 조치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나라도 잘하고 있지만 이런 규제적인 측면에서도 같이 한다면 저희 한국에서도 점차 이런 서비스 로봇 회사들이 할 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어떻게 보면 배달 로봇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라스트 마일을 개선을 한다든지 실제로 효과를 본 사례가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도 어러머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배달을 음식하는 중개를 하는 회사인데요. 중국의 어러머 같은 경우에도 중국 안에 있는 로봇 제조사랑 같이 협력을 해서 실내 배달 로봇에서 테스트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 배달 로봇에서 이제 매일 점심마다 건물에서 일어나는 이제 점심 주문 수가 이제 하루에 한 200건 정도 되는데, 이런 로봇, 그러니까 200건 정도를 로봇으로 처리해 줬고, 결국 그렇게 로봇을 처리해 줬을 때 라이더분들이 전체 배달에 들어갔던 시간의 한 30에서 40%를 줄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라이더분들이 예전보다 더 50% 많은 배달을 처리할 수 있었다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발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모든 구간에서 배달 로봇이 다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집중하고 있는 건 라스트 마일 구간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고, 라스트 마일 구간은 아마 물류 쪽에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것처럼 가장 비용이 많이 들면서 페인 포인트가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로봇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일단은 먼저 저희가 라스트 마일 단계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저희가 해왔던 사례들을 조금 하나씩 말씀드리면, 일단 뭐 최근에 저희가 좀 기사가 많이 나와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작년부터 이런 실외 배달 로봇의 시중 사례를 많이 했습니다. 작년 4월 달에는 저희가 잠실에 있는 레이크 팰리스라는 아파트 단지에서 저희가 먼저 시작했었고요. 저희가 왜 많은 서비스 지역이 있는데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아파트는 한국 사람 60%가 이상이 거주하는 가장 보편적인 주거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파트는 로봇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진입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가장 먼저 아파트를 선택했고 아파트에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 4월 달에 저희가 이제 한 6일 정도 실제 테스트를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밤에도 테스트를 해보고 했었는데 4월달에 저희가 보여드린 이 로봇으로 테스트하고 난 다음에 얻었던 결론은 뭐냐면 실제 실외 환경에서 한국에서 아파트로 실내 배달 로봇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기술적인 검증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은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잠실에 있는 레이크 팰리스에서 제가 다녔던 그 경로인데 이 경로를 다니면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음식 배달 같은 게 어려운 경우는 되게 음식 배달할 때 굉장히 까다로운 음식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케이크라든지 아니면 초밥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받으시는 분들이 그 상태가 그대로 오시기 굉장히 원하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런 음식들 쉽게 배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음식의 상태가 흐트러질 수 있는 음식까지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테스트를 이때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런 경험들을 저희가 이때 4월달에 좀 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4월달에 했을 때는 자율주행에 했던 전체 비율은 한 97.3%. 그래서 거의 한 97.3%는 자율주행으로 저희가 움직였고요. 나머지는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수동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아파트라는 환경에서 제가 해보니까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가 작년에 4월달에 했는데 4월달에 이사철이라 가지고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거의 이틀에 한 번씩은 저희 로봇이 다녔던 인도에 이사 차량이 점유해서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특정 경로로 저희가 협의했던 경로로 로봇이 다녔지만 그 경로에 이제 이사 차량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수동으로 조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알게 됐던 거는 저희가 이제 이 로봇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많이 경험을 많이 얻게 됐는데요. 저희 맨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 안에 있는 조경 때문에 로봇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안에서 이제 그 차량이라든지 킥보드가 저런 조경 때문에 로봇이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널 때 로봇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굉장히 많이 당황해하시는 경우를 봐서 그래서 제가 그 이후부터는 저희 로봇에다가 깃발을 달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도 밤에도 저희가 주행 테스트했었고요.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 11월달에 건국대학교에서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실외 배달 로봇 테스트를 진행했었습니다. 건국대학교 제가 총 5주 동안 진행했었고요. 건국대학교에서 저희가 총 한 2,200건 정도를 했었는데 이때 제가 테스트해 보면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고 저희한테 큰 자신감을 줬던 건 뭐냐면 실제로 한 7점 만점에 6.4점 정도의 굉장히 높은 학생들이 다시 재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피드백을 주셔서 실제로 한국 안에서도 대학교나 아니면 캠퍼스에서 이런 배달 로봇 서비스가 정말로 워킹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020년도 8월 3일 날 저희가 광교에 있는 엘리웨이라고 하는 주상복합에서 저희가 실내 배달 로봇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여기 광교 엘리웨이는 혹시 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아파트 단지도 굉장히 크지만 특이하게 그 앞 1층에 있는 주상 그 식당가들이 굉장히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2층 정도에 되는 식용유 매장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 사진은 그 바로 광교 엘리웨이 앞에 있는 그 식당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27개 정도가 되고 세대 수는 한 1,200개 세대의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이 있고요. 또 그 앞에 호수 공원이 있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개발하는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광교 엘리웨이 서비스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고요. 보시는 게 광교 엘리웨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뷰도 좋고 또 이런 호수 공원에는 예를 들면 이제 가을이나 봄 때 이런 호수 공원에 굉장히 많은 분들도 오셔서 광교 엘리웨이에서 처음에 저희한테 배달 로봇 서비스를 컨택을 하시고 제안을 주셨을 때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가게 분들이 이 호수공원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배달 서비스를 해주면 좋겠다. 그럼 더 추가적인 매출이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더 좋지 않느냐는 의견으로 제안을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광교 엘리웨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서비스를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이고 현재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광장에서 있는 가게에서 음식을 픽업해서 아파트 이제 1층까지 배달하는 실내 배달 로봇으로 먼저 하고 있고요. 이 실내 배달 로봇을 저희가 올해까지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아파트 1층이 아니라
아파트 안에 자동 문을 열고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고객이 주문했던 아파트 문 앞까지 배달하는 게 저희 확장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3단계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호수 공원까지 저희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게 저희 딜리 드라이브라고 하는 로봇이고요. 현재는 실외 배달 로봇으로 저희가 건국대학교에서 테스트를 했었습니다. 보시는 그냥 간단하게 조금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사진을 갖고 왔는데 딜리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적재할 수 있는 적재함이 2칸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칸, 뒤에 2칸이 있고요. 그래서 최대 많이 음식을 2개 정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는 아무래도 제가 음식을 배달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내곤에 대해서 이제 보냉제 내장재가 들어가져 있고요. 여기 안에 이제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한 6잔 정도 적재함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하는 제 플로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냥 별도의 다른 앱을 설치하지 않으시고 아파트 주민분이 그냥 저희 배달의 민족 앱으로 주문하시면 되고요. 배달의 민족 앱을 키셔서 저희가 사전에 배포해드렸던 QR 코드를 찍으시면 이제 그 배달 로봇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동까지 지금 현재 배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일반적으로 배달의 민족을 쓰셨던 플로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앱을 키시고 QR 코드 찍고 난 다음에 가게를 선택하시고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주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로봇이 실제로 가게에 할당이 되고 로봇이 가게로 간 이후에 그리고 나 그 모든 과정들은 저희가 알림톡을 통해서 고객분들한테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뭐 배달 예상 시간이 언제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이제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도 들어가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데이터를 보면서 좀 더 편하게 손쉽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제가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제가 서비스하고 있는 모습을 좀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는데요. 해당되는 사진은 지금 현재 그 에그드랍이라고 하는 그 광교 일레 가게 앞에서 저희 배달 로봇이 지금 현재는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고요. 마치 우연찮게 저희 라이더분과 같이 서 있는 장면이라서 좀 인상 깊어서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주행하는 영상인데요. 이게 지금 영상 플레이가 보시는 것처럼 로봇 2대가 각각 지금 점심 피크 타임에 실제로 이제 아파트 동까지 배달하고 나서 지금 다시 이제 로봇 대기 장소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아침에 저희 로봇들이 출근하는 장면이에요. 출근하는 장면인데 저희가 8월 3일 날 오픈했는데 그때 공교롭게도 굉장히 많은 그 폭우가 쏟아졌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보시면 주변에 저희가 안전요원분들은 다 우산을 쓰고 있는데요. 저희 이런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저희가 서비스를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인상 깊었던 게 이게 지금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폭우가 많이 쏟아지는 당시의 모습이고요. 지금 저 로봇들은 저기가 로봇 대기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 로봇 대기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주문이 오면 이제 가게로 그러니까 픽업하기 위해서 이동하는데 저기 장소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비를 맞았지만 저희가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이슈는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확인한 거는 비가 오는 환경에서도 그래서 저희가 실내에서 배달 로봇은 가능하다, 서비스는 가능하다는 것들을 저희 이번 광교 엘리베이 서비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좀 마침 운이 좋아서 작년에 건대에서 했을 때도 그때 눈이 오는 환경에서도 제가 테스트는 해보긴 했었습니다. 일단 잘 동작을 했었는데 실제로 폭우처럼 눈이 많이 왔던 경우는 제가 아직 테스트해 보지는 못해서 아마 그런 이제 테스트는 올해 이제 만약 겨울에 좀 더 이제 광교 엘리베이에서 눈이 온다면 제가 다시 한번 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가 올 때 지금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드린 거고요. 뒤에 보시는 분은 이제 우산을 쓰고 있고 지금 현재 그러니까 비가 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달지로 잘 배달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가장 좀 서비스하면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저 개인적으로 그때 사진이라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저희가 또 특히 광교 엘리웨이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솔직히 아이들이었어요. 저희가 작년 4월 달에도 저희가 그 잠실에 있는 레이커 팰리스에서 테스트할 때도 애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애들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걱정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굉장히 많이 로봇을 좋아하고 마치 옛날에 방역차 쫓아다녔던 것처럼 저희 로봇을 많이 쫓아다니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관찰하며 지켜봤던 거는 뭐냐면 애들이 굉장히 어른들보다도 저희들보다도 굉장히 로봇에 되게 관대하고 나이스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아이가 이제 로봇이 비 맞지 말라고 우산을 씌워줬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도 거의 1시간 반 동안 저희 로봇 딜리하고 계속 많은 시간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서도 계속 이제 매일마다 나와서 저희 거의 로봇과 같이 거의 친해지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모습을 좀 보면서 앞으로 저희가 마치 앞으로의 지금 현재 있는 세대들을 저희가 뭐 밀레니엄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고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서비스 로봇이 굉장히 많이 보편화가 되면 앞으로 지금 현재 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마치 이제 그 네이티브 로보틱처럼 이 로봇과 함께 같이 협업하고 사는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러워지는 세대가 아마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이들과 로봇이 인터랙션이 걱정되긴 하지만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잘해주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광교 엘리웨이 서비스하면서 계속 좀 배워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어제 좀 대대적 좀 보도 자료가 나갔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좀 간단하게 저희가 실내 배달 로봇 딜리 드라이브 Z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좀 영상부터 좀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y say, oh my God, I see the way you shine. Take your hand, my dear, and place them both in mine. You know you stopped me dead while I was passing by. And now I beg to see you dance just one more time. Ooh, I see you every time. And oh my, I like your style. You make me wanna cry. And now I beg to see you dance just one more time. So they say, dance for me, dance for me, dance for me, oh. I never seen anybody do the things you do before. 네, 저희 딜리 드라이브를 좀 간단하게 소개 영상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조금 더 저희의 특징점에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저희가 실내 배달 로봇하고 실외 배달 로봇 제가 따로따로 테스트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제가 아마 실외 배달 로봇이기 때문에 따로 실내를 다닐 수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는 로봇을 제가 소개시켜드리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원래 처음에 작년 4월달에 레이크 팰리스에서 테스트하면서 저희가 얻었던 교훈은 한국 아파트 환경에서든 한국 환경에서 배달 로봇이 실제로 워킹하려고 그러면 실내외를 다 다닐 수 있어야 되겠구나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만 해도 솔직히 저희가 실내외를 다닐 수 있는 로봇을 한 번에 저희가 개발하기엔 굉장히 기술적인 부담이 많이 컸었고요. 그래서 제가 실내 배달 로봇, 실외 배달 로봇을 따로 했었는데 저희가 작년의 경험을 통해서 실내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니고 자동문을 열 수 있는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고 실외에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도 주행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해서 저희가 협력사들과 함께 기술에 대한 어떤 확신 그리고 자신감을 얻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내 배달 로봇에 대해서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생각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준비하게 됐고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점은 먼저 실내외를 다닐 수 있는 로봇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설계됐고 디자인됐다는 게 가장 큰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 좀 잘 설명이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외관 자체가 저희가 이제 우레탄으로 튜브 형태로 되어 있고 저희가 얘기할 때는 에어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대에서 테스트할 때 할 때랑 아파트에서 테스트할 때랑 거기에 계시는 주민분들의 반응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왜냐하면 건국대학교 같은 게 학교라서 특히 학생분들이 그게 뭐 젊으신 분들이라 크게 뭐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시진 않으셨는데 대신에 아파트는 내가 살고 있는 사유지고 나의 프라이빗한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거기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특히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외에서만 달리는 게 아니라 실내도 다니기 때문에 실내 공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아파트 안에서 굉장히 실내 좁은 공간에서 로봇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로봇이 뭔가 아이들을 치는 경우보다는
아이가 반대로 로봇한테 달려와서 좀 안으려고 하는 이런 케이스를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좀 조치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관에다 에어백을 둘러싸서 혹시라도 아이가 혹시 못 모르고 로봇에 달려온다 하더라도 다치지 않고 안전할 수 있게 조치를 취했고 이 로봇 자체가 속도는 빠르지 않습니다. 시속 저희가 한 4에서 5km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찰해서 보면 로봇이 위험하다기보다 오히려 킥보드나 차량이 로봇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로 로봇한테 부딪힐 수 있는 우려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킥보드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로봇과 부딪힌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조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저희가 아파트나 이런 주거 형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런 이제 우레탄으로 튜브 형태 에어백을 제가 둘러싸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저희가 음식 배달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이제 독립식 서스펜션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저희 생각에는 음식 배달을 잘할 수 있으면 나머지 택배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음식 배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밥이나 케이크처럼 음식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를 잘 보존해서 배달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뭐 좀 튼튼한 택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런 음식 배달에 제가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튜브로 했을 때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유지보수할 때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강교나 건대에서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엔지니어들 맨날 하는 일은 퇴근하고 나서 로봇의 외관을 닦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음식을 배달하다 보니까 로봇의 외관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제가 매일매일 닦을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데미지를 입는다든지 했을 경우에도 손쉽게 좀 더 튜브 형태로 하게 되면 이런 메인터너스에 대해서도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소프트 로봇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고 디자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다양한 인터랙션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이제 딜리 드라이브 Z를 저희가 올해 연말에 12월 달에 광교 엘리웨이 서비스에 저희가 투입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광교 엘리웨이에서 저희가 서비스 투입을 해서 실제로 주행 테스트를 거치고 난 다음에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가 이제 딜리 드라이브나 딜리 드라이브 Z가 실제로는 광교 엘리웨이나 아파트 안까지 아마 진입해서 2단계 서비스를 좀 더 고도화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동안 저희 우한 형제들 로봇 사업실에서 해왔던 어떤 실내외 배달 로봇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